주택을 건설할 때 3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건축허가 안 받고, 그렇죠? 사업계획 승인. 그래서 이거는 워낙 좀 복잡하니까 단독을 몇 호 이상 지을 때 30호, 한옥은 공동주택은 30세대, 그렇죠?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 주택 지을 때는 50세대. 이때 전용 면적 얼마 이상으로 지을 때? 진입도로 폭은 몇 미터? 그까지는 아직 조금 그래요. 진입도로 폭이 한 6m 이상 확보하고 전용 면적 30 이상으로 지을 때는 50세대 이상 지을 때만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돼요. 대지를 10,000 이상 조성하려면, 자, 얘네들은 건축 허가를 받는 게 아니고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승인 받아야 된다라고 되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면 며칠 내 승인 여부 통보해 줄까요?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공사 착수는 몇 년 내 해야 돼요? 몇 년 내? 천세대, 2000세대 짓는데 2년이면 건축허가가 똑같지 않아요? 5년. 5년 내 공사 착수. 외워야 돼 이거. 연장은 몇 년? 1년. 그렇지. 그런데 주택으로 들어가면 29, 49, 29세대, 49세대 이하를 지을 때는 건축 허가만으로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건축 허가권자가 누구? 시장, 군수. 아유, 건축 허가권자는 반드시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툭툭 두 놈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 건축 허가 떨어진 것들은 몇 년 내 공사 착수해야 돼요? 연장은? 그렇죠. 건축 신고 대상은 1년 플러스 1년, 허가는 2년 플러스 1년. 야는 떼거리로 짓는다니까. 5년 플러스 1년. 그 다음에 6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A 공구, B 공구 300세대 이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몇 년 내? 나머지 공구는 2년 내. 언제부터 2년? 착공 신고해야 되거든.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공사 착수한다 하는 거. 사업계획 승인 받으려면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돼요. 대지의 소유권 확보해야 되는데 소유권 확보해야만 사업계획 승인해 주겠다라고 하면 땅 살 때 너무 오래 걸리겠죠. 80% 이상만 사용권 확보했다면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 될 때 사업계획 승인해 주겠다. 그럴 때 95% 이상 확보하면 남은 땅 전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몇 개월 이상 협의하고 3개월. 시가로 공시지가로. 시가로. 95%까지 못 갔다. 90% 뭐 85%.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은 빼고 나머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착공할 때 이 80% 확보했잖아요. 남은 땅이 매도 청구 대상이잖아. 그럼 사업계획 승인해 주거든. 그럼 나중에 착공 신고할 때는 그 땅들 매매계약 체결했다. 드디어 우리 땅 된다라고 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은 누구한테 받냐 하면 특별시, 광역시 있잖아요. 여기서는 대도시 있죠. 여기서는 대지 조성하는 면적 관계없이 30세대만 넘어가면 직접 가야 돼요. 그 다음 그 바깥에는 누구한테 가야 되냐? 도지사잖아요. 세종시, 제주도는 기본이고. 그러면 도지사한테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라니까요. 봐봐요. 얘들 빼고 나면 다 도자 도. 여기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불편하잖아요. 100세대 지어도 강원도지사한테, 200세대도 강원도지사. 너무 불편하니까 대지 조성하는 면적이 10만이 안 되면 시장, 군수한테 바로 가서 승인받아도 된다. 조금 복잡하다.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LH공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구역에서 라고 나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계획 승인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거 맞죠 지금? 하도 그 표정에 많이 속아가지고 다 지었다.
들어가 살으려면 사용? 뭘 받아야 돼요? 검사 받지. 얘는 사용? 승인. 사용 검사는 누구한테 받을까요? 윤도 시군구라. 이때는 얘한테 가지만. 사용 검사 받으면 건축법상 사용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주상복합 지을 때 있죠. 30세대 이상이라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죠. 몇 세대 미만으로 지으면? 상업지역, 유통상업 제외한 준주거지역 에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하게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주상복합. 몇 세대 미만? 미만으로 지을 때는 얘가 비록 30세대 이상이어도 사업계획 승인 안 받고 건축 허가만으로 짓겠다. 그 다음에 전체 연면적의 주택이 얼마 넘지 말고, 그러니까 90% 300세대 준주거 빈칸용 주의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86번에 옳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보세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했다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위 3의 경우에 매도 청구 대상되는 대지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5번 잘 보세요. 사업주체가 공사 착수기간 가로치고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 포함한다. 이상한데? 착수기간 위반하여 착수 안 하면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보세요. 600세대 이상이면 공사 구간별로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최초 공사 구간은 몇 년 내 착수? 5년 가도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야 하네요. 하지. 그죠? 근데 얘는 착수했어. 다 지었잖아요. 나머지는 착공 신고하고 2년 내 공사 들어가야 되지 또. 전체 1000세대를 짓겠다고 사업계획 승인 받았단 말이에요. 얘는 2년 내 공사 착수 안 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나? 그렇지. 이때는 두 번째 나머지 공사 구간에 대해서는 착수 기간에 공사 착수 안 한다 해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자라 하더라도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짓지 말라고. 부도 파산 났을 때, 대지가 아파트 땅이 경매 공매로 날아갔을 때 사업계획 승인 취소합니다. 보증받으면, 분양 보증받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해요? 그렇지. 분양 보증 받았을 때는 부도 파산 나고 대지가 경매로 날아갔더라도 보증한 자가 있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안 해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착수기간 가도록 연장했단 말 안 나오니까 착수 안 하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합니다. 근데 여기 300세대 이상으로 공구별로 나눠서 하잖아요. 최초 공사 구간조차도 5년 가도록 사업 착수 안 하잖아요. 그럼 취소해도 되지. 사업계획 승인 취소. 짓지 마라. 근데 최초 공사 구간은 공사했다니까? 그러다 나머지 2년 내 공사해야 되잖아요. 착공 신고하고 2년 가도록 안 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면 지은 얘는 어떡하냐고. 그럴 때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로 속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 공구는 제외하고 해야 돼요. 완전 진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진짜 알고 안 거 맞아요? 북한에 가면 북한 중앙방송 보면 김정일이가 나와가지고 대의원들 2천 몇백 명 모아놓고 자 동의합니다 하고 이렇게 뭘 하나 들어요. 봤죠 그거? 그러면 저는 뭘 이렇게 들잖아요. 이렇게. 지금 오케이? 다 오케이? 오케이. 이거 저 한 통 지금 준비해놨어요. 분당 가서 한번 선보여 주려고. 분당 학생들 난리 났습니다. 지금 이거 구경만 하게 해달라. 그래서 구경만 해도 우리 합격할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해줬지만 아파트 지으라고 더 이상 짓지 말라고.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대지가 경매 공매로 날아갔거나 부도 파산 났을 때. 그런데 이때도 분양 보증을 받았을 때는 취소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사 착수기간 위반해가지고 착수 안 할 때. 근데 600세대 이상 나눠서 하잖아요. 최초 공사 구간은 5년 내 안 하면 취소해도 돼요. 사업계획 승인 취소. 근데 이거는 공사했지. 나머지 공사 구간은 2년 내 안 한다 해가지고 취소할 수는 없다.
그 밑에 해설 달아놨어요. 87번 틀린 것. 똑같이 나오는데요. 3번 안 봐요. 사업 주체는 공사 착수기간 연장되지 않는 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은 후 5년 내 받은 날부터 공사 시작해야 돼요. 4번 이놈 틀린 거예요.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가 착수가 지연된다. 문화재가 나와가지고 문화재 발굴 허가 다 받았다니까 또 발굴 다 하고 난 다음에 공사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들이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년 범위 내에서 연장해 준다. 1년이요. 공사 착수기간 연장 1년 외우세요. 5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으면 받은 후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합니다. 며칠? 60일. 요거. 그 다음 밑에 핵심 정리 있죠? 그런 거 꼭 읽어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넘어가면 88번에 매도 청구 옳은 건데 한번 볼게요. 그 아까 매도 청구할 때 왜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전부 다 매도 청구 들어가죠? 땅만 해요? 건축물도 가능해요? 그럼 다 밀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이 매도 청구가 알박기 막으려고 만드는 제도라고 얘기했죠. 토지 수용은 안 되니까 주택법에서는 1번 주택건설 대지에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을 때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 돼요. 2번 사업 주체는 매도 청구일 3개월 전부터 소유자하고 협의하고요. 3개월 이상 협의해야 되잖아요. 3번에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95 이상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95% 이상 사용권 확보하면. 4번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에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 확보한 경우 사용권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이거? 이게 진짜 확실히 개운하게 이해가 가요? 이걸 볼펜으로 이러면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오케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찝찝하네. 비장의 색깔 나와요. 안 띈다 이거. 잘 안 띄잖아요. 그죠? 얘가 최고예요. 연분홍 색깔이. 자, 이 중에 90% 확보했어요. 남은 땅이 10%지. 이 중에 10%가 안 된 땅 가지고 있어. 이제 여기다 아파트 지어야 되잖아요. 얘들이 안 판다니까. 그러면 이 중에 A, B, C 세 놈만 이 중에 남은 일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2015년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했어요. 아파트 지으려면 택지 개발할 때 지정하잖아요. 정택이 10년 할 때. 그러면 2005년 이전에 야들이 취득해 있었단 말이에요. 얘는 막 2003년, 1년, 99년도에 10년도 전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길게 내다보고 알박기 용도로 가진 게 아니란 얘기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매도 청구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건 협의 매입을 해야 돼. 얘 뺀 나머지 애들 있죠. 한 7년 전에 3년 전에 이런 애들은 살짝 그런 냄새가 나는 애들이거든. 얘들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얘들은 매도 청구한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시가로 팔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팔까 안 팔까? 안 팔지 뭐 10배 달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법원에다가 매도 명령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 사실은. 판사가 야 사회적인 타당성이 없잖아. 또 무슨 그걸 2배 반 3배 달라고 그래. 시가로 팔어 라고 명령 때려버리거든. 법원에서 매도 명령을 때리면 반드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은 안 되니까 비스무리한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제도 없으면 얘 팔 때까지 돈 달라는데 다 줘야 되잖아요. 공사 금액이 5천억인데 예를 들어서 1조 원짜리 공사인데 내 놈이 앉아가지고 10배 달라 하니까 차라리 10배 주고 사는 게 낫단 말이에요. 6개월만 딜레이 돼도 공사비 엄청나니까. 그래서 95%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면 5%도 안 되잖아요.
야, 20년 먹은 놈이든 관계없어. 다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95%가 안 됐어. 적어도 80%는 확보해야 되니까. 뭐 85%, 90%? 그러면 지구단위 지정하기 10년 이전에 가진 사람은 빼고 10년 안 된 사람들 있죠. 7년 전에 산 사람, 3년 전에 산 이런 사람들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확실히 오케이? 4번 맞다. 5번 사업 주체가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에 리모델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없잖아요. 그죠?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가 뭔지 알죠? 이거는 다 지었다니까? 다 지어서 입주한 상태에서 그 중에 땅의 일부가 5% 미만에 땅의 소유자가 실소유자가 달라진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입주자들이 그 땅 팔으라는 거잖아. 전체 면적 5% 미만이어야 돼요. 실소유권 회복했으면 그 몇 년 내에 그 내용을 송달해야 될까? 2년. 안 팔면 소송까지 소송. 동의 얼마 들어서? 얼마요? 소송할 수 있잖아요. 하도 많아서 4분의 3. 동의가 되면 소송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승소해서 그 땅 취득하면 입주자 전체 것이 되고 비용은 사업주체 롯데건설에 가서 다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게 그거고. 89번 주택건설 용지 확보 매도 청구 옳은 것. 여기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배울 때 국공유지 우선 매각 임대 있었죠. 국가나 지자체 땅을 우리한테 우선 팔아달라.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소형주택 짓겠다. 조합주택 짓겠다. 50%. 그러면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 내 건설사업 안 하면 환매, 임대계약 취소. 개발사업을 할 때 채비지 조성하잖아요. 그 채비지에다가 국민주택 짓겠다. 팔아라. 그러면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감정가격으로.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는 주택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매수 원한자가 있으면 국가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다. 50%. 조합주택건설 위해 국공유지 임차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자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3번 국공유지 임차한 자가 임차일부터 2년 내 건설 안 하면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 빼앗아간다. 2년입니다. 4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하면 그 양도가격은 조성원가가 아니죠. 감정가격으로 하고. 5번 또 나왔어요. 리모델 결의에 찬성하는 사람 매도 청구 들어갑니다. 90번에 주택 공급. 자, 여기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지은 거 있지요. 얘는 공급을 할 때 함부로 하면 안 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습니다. 건축허가 받은 놈 있죠. 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 안 받아. 그러니까 지으면서도 팔고 전봇대 붙여서 빌라 파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 안 돼요. 입주자를 모집해야 돼. 공개 모집으로 시군구 승인 받아가지고.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승인받고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신고하고 시군구에. 그런데 꼭 명심할 점은 국가나 자치단체나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있죠. 또 얘네들이 50%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들이 입주자 모집하거나 복리시설에 모집을 할 때는 시군구에 승인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주체로 아파트 짓는다. 시군구에 승인받는다. 완전 모순돼 말이 안 되잖아요. 높은 놈이니까. 주로 나오는 게 LH공사, 지방공사, 부동산 투자회사가 나오잖아요. 얘들이 입주자 모집할 때는 시군구에 승인 안 받습니다. 복리시설을 신고 안 합니다. 1번 LH공사가 지분의 70%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안 받아도 되지. 50% 초과해서 출자했어. 저 50% 초과하여 출자했다는 얘기는 경영권을 이 국가기관 얘들이 가진다는 얘기고, 그러죠? 얘들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2번 관광특구 이거 그냥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관광특구 안에 몇 층 이상? 50층 이상 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의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다. 또 야하고 또 아는 거 있으면 도시형 생활주택 또 하나 더 경제 자유구역에서 2번 적용하지 않는다. 3번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하는 거 아셔야 돼요. 3분의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4번 이거 맞네. 주택의 사용검사 후 단지 내 일부 토지를 소유권 회복한 자에게 주택 소유자들이 매도 청구하려면 전체 면적 5% 미만이어야 된다. 5번 사업 주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서 인정된 지위는 매매는 안 되지만 상속은요? 상속은 되죠. 상속은 모든 걸 다 패스시킵니다. 패스. 91번 주택의 공급 옳은 것은 1번 LH공사가 사업 주체로 복리스트 입주자 모집할 때 신고하나요? 이제 그거 알죠 이제? 신고나 승인 안 받고도 모집할 수 있다. 2번 사업 주체가 시군구에 가서 모집한다고 승인 받을 때는 견본주택에 사용되는 마감자재 규격, 성능, 제재를 적은 목록표하고 견본주택 각실 내부 촬영한 영상물 등을 제작하여 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거 기억나요? 문제 풀었던 기억나죠? 다 제출해야지. 왜냐하면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짓는다 해놓고 나중에 본 건물 지을 때 딴 걸로 하면 안 되니까. 3번 시군구 청장은 위에 따라 제출을 받은 마감자재 목록표 영상물은 사용검사에 있은 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열람 요구하면 공개해야 돼. 몇 년 이상 보관? 2년 이상 영상물 다 보관해야 돼. 4번 공공택지 외의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나요? 안 합니다. 5번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어디다 둔다고 했을까?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는데요. 시군구, 시도가 아니니까 시군구 청장은 사업계획 승인식이 있은 날부터 20일 내 분양가 심사위원회 설치 운영합니다. 어디다 둔다고요? 시군구. 여기는 날짜는 많이 중요할 거 아니고 누구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군구.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할 때, 자, 10월 달 지정한다. 소급에서 12개월간. 그러죠? 요거는 뭐가 나올까요? 물가 상승률의 몇 배? 2배요. 20배가 아니고. 요거는, 자, 또 10월 달. 3개월간 뭐 나오는 이건 뭐죠? 뭐가 3개월간 뭘 했는데요? 손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아파트 거래량 작년 동기 대비 막 몇 프로 이상. 자, 또 좀 짧아. 청약 경쟁률은? 코딱지는? 우리 코딱지는 진짜 안 잊어먹을 것 같아요. 국민주택 규모 10대 1. 그러면 물가 상승률의 2배. 3개월간 거래량 팍팍. 이거는 쉽잖아요. 보통의 경쟁률은 5대 1, 코딱지 10대 1. 2개월간 요거를 내버릴 수 있다니까. 요렇게 그러죠? 요렇게 크로스로.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2배가 몇 개월? 12개월. 그다음 거래량 20% 파파박 하면 3개월. 경쟁률로 가면 2달간 5대1 코딱지 10대1. 이래도 못해요. 진짜. 그죠? 이제 이 얘기 앞으로 안 하는 걸로 해요. 시험장 갈 때까지. 그 다음에 92번에 분양가격 제한 공급 옳은 것.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은 동그라미 하라고 그랬죠? 택지비하고 건축비. 자, 그 다음부터 틀린 거 볼게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 모집할 때 승인 받나요? 안 받아요. 3번 사업주체가 복리시설에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에 승인 받을까 신고할까? 신고. 4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 받으면 분양가격 공시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분양가 공시제도라고 하는 거 이걸 공시해야 돼요. 관광특구 150m 이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93번 옳은 것 1.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누가 지정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자 2번은 맞고 시장운수구청장은 사업 주체하라 하여금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 해당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이라는 사실을 공고하게 해야 됩니다. 건설회사가 공고해야 돼요. 자 3번부터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그죠? 3번 직전월 소급하여 매매 거래량이 남은 3개월간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어디 멀쩡한 게 없네. 5번 직전월로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경쟁률이 5대1 국민주택 나오면 10대1 다 틀렸네. 그것도 야만 딱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그죠? 야를 어설프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되게 헷갈릴 건데 이거 확실히 외웠죠 이거? 94번에 투기 과열지구는 누가 지정해요? 이 색깔은 뭔지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네. 그러죠? 흥분시켰는데 쟤들은 투기 과열 색깔이 조금 약간 격조가 있어요. 그죠? 얘는 이제 국토교통부장. 이런 색깔 하나 가지고도 감동하는 거 보세요. 제가 얼마나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시, 도지사. 이때 장관님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 듣고 아래 것들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땐 장관하고 협의하고 장관은 1년마다 주거정책 심의에 심의 거쳐서 지정 여부를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하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자 통장 가지고 들어갔을 거 아니야. 투기과열지구니까 막 경쟁 치열하지. 가점 들어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3월 1일 날 분양 신청했는데 턱하니 당첨자 발표가 났어요. 당첨된 거죠. 그리고 4월 1일 2일 이틀간 계약금 10% 가져와서 계약하자는 거지.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 4월 1일이죠. 자, 당첨된 갑은 언제부터 전매를 못한다? 3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여태까지 3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8월 달에 바뀌어가지고 해당 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얘는 못 팔아.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요 갭을 없애버린 거야, 사실은. 그러죠? 당첨자 발표 나오고 계약 체결 기간 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분양 당첨된 지위를 팔았을 때는 처벌을 못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제 못 팔지. 그리고 얘가 이제 계약을 하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고 이전 등기 하잖아요. 그때 왜 이제 입주자 모집하려면 시군구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 지을 땅에 부기 등기 해놓으세요. 압류 같은 거 못 한다는 거 그러죠. 그 다음에 건설된 주택도 부기 등기 하세요. 건설된 주택은 언제까지 부기 등기 해야 돼요? 조합은 또 어디서 조합이 나와? 조합이 왜 나와 지금? 건설회사가 아파트 입주자 모집한다니까요. 아니 건설된 주택에 대한 압류 같은 거 못하는 부기 등기는 언제까지 해라고? 네 박자 꿍짝 해가지고 보존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야? 건설된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부기 등기하고 그러면 지을 땅에 대한 부기 등기는 언제까지 해? 그 단어가 이래 힘드네. 그거 외워달라고 11월 초쯤 외우겠네. 11월 초에 외울 거예요. 10월 27일 시험 보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까지 대지에 부기 등기하고 주택은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과 동시에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 이후 60일까지 기간 동안에
땅과 완공된 건설의 저당권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시오. 그러죠? 갑은 잔금을 치르고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등기할 때까지 기간 동안 못 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뭐라고 내냐면 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낼 수도 있고 개정된 표현으로 낼 수도 있지만 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내면 당연히 틀렸고 개정된 표현으로 냈죠? 5년간 전매할 수 없다 이렇게 낼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2년 만에 등기했다. 이건 분양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5년간 못 판다면 2년 플러스 3년 되는데 말이 안 되지. 등기할 때까지만 못 파는 거라. 오케이? 1번 주택의 분양기 94번 1번이에요. 분양계획이 직전으로부터 30% 이상 감소한 곳에 해당하여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해요? 투기과열지구는 어디 가세요? 이 두 놈이가 격조 있는 두 놈이 해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심의에 소집해서 지정 유지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몇 년마다? 1년.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할 때 시도지사하고 협의할까 의견 들을까? 아래 끝들에 의견 듣고 그렇게 외워야 된단 말이야. 4번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된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돼가지고 사업주체 동의받아 전매하는 경우는 전매제한 정되지 않는다. 맞죠? 야가 이제 중도금 내다가 해외로 식구들 다 데리고 베트남 가자. 2년 이상 간다. 그죠? 지방 발령 받아갈 때도 팔 수 있죠? 수도권으로 가는 거 빼고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을 들어가면서 봐도 되고요. 그건 뭐 아무것도 배우자한테 뭐 이혼하면서 깔끔하게 위장 이혼, 위장 혼인 지난 2주 전에 한 달쯤 전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저 서울 시내 분양하는데 좋은 데 받으려고 그래서 이혼하고 있잖아요. 아들 셋, 자식 셋 있는 새끼리 이혼해가지고 위장으로 혼인해가지고 6명이니까 가점이 높아지잖아요. 위장 이혼 혼인 그 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차익 3억 나면 반땅하자 이거 아니야 지금. 당첨돼가지고 또 이혼하면 되지 뭐. 아니 얼마 이내에 이혼하지 마시오 이런 건 안 규정했거든. 당첨되고 몇 년 내에 이혼하지 마시오 이런 건 뭐 어떻게 해야 돼. 참 좋은 아이디어 아니야. 아니 내가 그래 하라는 게 아니라 뉴스가 나왔다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전수조사하고 이렇게 했다니까요. 근데 어떡할 거야 진짜 당사자 만나니까 왜 위장을 위장 아니거든요 이러면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같이 안 사는데요? 좀 이따가 합칠 거예요. 얘가 이혼하면서 주는 건 돼요. 배우자 상태에서도 증여하는 것도 되지. 5번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된 경우에 주택 입주자 모집을 하여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년간 지위 전매하거나 이 전매할 수 없다. 해당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은 개정된 걸 반영했잖아요 내가. 그죠? 7월달까지만 해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5년간이 틀렸잖아요. 자, 언제까지 못 판다? 더 편하게 내 명의로 등기 칠 때까지. 자 그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는 등기 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법률 용어로 하기 힘들면 우리 동네에서는 등기 친다. 등기할 때까지잖아요. 그 다음에 95번에 리모델링 옳은 것 1. 15층짜리를 할 때 2개 층만 해요? 그럼 14층 이하가 2개 층까지 할 수 있죠. 2번 리모델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80% 이상 토지 사용권 이거 내요? 안 내지. 3번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대도시장은 리모델링 기본계획 짜야 되는데 이거 몇 년 단위로 짜는지 아세요 혹시? 15년 단위는 듣도 못. 차라리 17년 하지 왜요? 10년 단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 짠다. 몇 년 단위? 10년 단위. 4번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리모델 조합 또는 입주자 대표회가 시군구에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철회. 자, 리모델링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이라면 동의 철회할 수는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고 5번에 잘 봐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단지 전체 리모델 할 때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 결의 및 동구분 소유자 과반 결의 정면 서류를 갖춰서 시군 허가받는다. 이거 맞아 틀려요? 5번 이거는 조합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끝에 서술어가 뭐라고 하냐? 허가를 받아야 허가 75% 묻는 거네. 단지 전체 하면 동별은 얼마? 50%, 전체는 75%라고 해야지. 이건 조합 만들 때 동이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부터는 시골 가서 공기도 쐬고 전원주택 가서 고구마 호박도 캐고 하는 걸로 왔어요. 편안합니다. 두 문제니까 뭐 농지법은 소주 한 박스 묻고 풀어도 하나 마시고 석 달간 해도 하나 틀리기 때문에 마음 편안하게 갖추시면 돼요. 자, 96번에 용어 정의 나오죠. 농지라고 할 때 전답과수원이나 전답과수원이 아니어도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아니지만 3년 이상이면 농지예요. 농업인 하면 1091, 330 1000 이상 농지에 경작하거나 연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종사하거나 비닐하우스 나오면 330 이상 땅에다가 설치할 때 대가축 몇 두? 두 대가축이 12부터 가버리면 중가축 100두, 소가축 1000, 가금 만수. 오리 10,000마리 끌고 다니려면 진짜 힘들어요. 오리 10,000마리면 날아다니면 북극까지 탈 수 있어요. 날개 달고. 자, 대가축 몇 두? 두두. 오른쪽 왼쪽 한 마리씩 끌고 다니면 돼요. 중가축 12,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통 하면 돼. 10통. 그 다음에 축산업 종사 며칠? 120일. 자, 제일 중요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저 96번이 다 맞는데 4번 한번 보세요. 공간정보 2법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 농작물, 경작지, 단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도 농지로 봐요? 그럼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요 3년 이상 경작해야 돼요. 1년 지어가지고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농지법은 문제보다는 문제별 핵심 정리 있죠. 꼭 천천히 오른쪽에 봐봐 다 넣어놨잖아요. 줄 치면서 눈에 심 딱 주고 한번 했어요. 97번 한번 풀어보세요. 농취점. 우리 농취증은 왠지 자신 있잖아요? 자신 없어요? 뭔들 자신 있겠습니까만. 몇 번이에요, 얘가? 얘는 지금 농취증 발급 받는 걸 찾는 거예요? 안 받는 걸 찾는 거예요? 안 받는 걸 찾는다고? 그럼 1번인데? 3번도 맞고 4번도 안 받는데? 5번도 안 받잖아. 그런데 왜 답을 2번이라고 그래요? 농지증 안 받는 거 찾는다 해놓고 답은 2번 찾고 뭐 농업 경영계획서가 왜 나와요 거기에? 아무 말 없어 그거. 시골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 알죠? 시골로 왔잖아요 지금. 자, 답 2번이죠?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지증 발급받는 것 찾으라. 그 얘기잖아요. 자, 여러분 혹시 보세요. 개인들이 농지를 불도저 밀어버리고 집을 짓고 싶다. 건물 짓고 싶다. 농지 전용 허가 받는 건 알죠? 이 농지법에 이런 색깔을 쓰니까 진짜 뛴다. 농지 전용 허가는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받아요? 지구 업면? 용량 초과군요. 업장님 전용 허가 받으러 왔어요. 면장님 막걸리 한잔 합시다. 명장님 면장이면 뭐 우리 삼촌 친구 아닙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면장님 막걸리 한잔 묻고 저 전용 허가 해주세요. 우리 아는 사이에 뭐 그래서 뭐 공장 짓게 창고 짓게
세상에 하다 변장이 다 나오고. 농림축산식품부 차이 나도 너무나지 않아요? 아유, 큰일 났어. 그런데 위임하고 있잖아요. 농업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네, 외일 때 해서. 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얼마 미만일 때 시군구에 갈까? 3천 미만일 때 시군구. 3천, 3만 사이가 시도지사. 넘을 때만 장관. 자, 농업진흥지 벗어났지? 그럼 얼마 미만? 3만 미만이 시군구. 그 다음 20만 사이가 시도. 넘을 때 장관. 3천, 3만, 3만, 20만. 아무래도 군수구청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할 때 신고가 있어. 뭘 지을 때 신고할까요? 저기 45페이지 상단에 줄 한번 쳐요. 우리 온 김에 45페이지 좌측 상단에 핵심 정리 있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할 때는 시군구에 가서 뭐 하고 신고. 자, 농업인 주택, 업인 축산업 시설 나오죠. 아, 농업인 주택 등을 지을 때는 뭐만 하면 신고. 그 다음 줄 때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줄 쳐요. 양파 액기스, 마늘 액기스, 뭐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저 무엇이 또 양배추 액기스 이런 거, 그런 거는 저 설치할 때 신고하면 돼요. 놀이터, 마을회관 같은 공동 평시설하고 시험 연구시설하고 양식장 이런 거는 허가받고 신고하고, 특히 농수산물 유통 가공시설이라는 놈 있죠. 그 다음 농업인용 주택이란 말 나오거든. 전용 허가받고 신고하고. 그럼 신고는 깔끔하게 좀 전에 누구한테 간대요? 시군구 딱 이렇게 정해졌다니까. 자, 이럴 때 얘들 전용 허가나 신고하고 농지 취득하잖아요. 농지증 내야 안 내요? 내야지. 이때는 이거 받아가지고 다른 용도 쓰려고 할 때, 자, 국가기관이 할 때는 전용에 협의한다는 거 아니에요? 농림부하고 완전 택지 개발할 때 이때 농지증 내야 안 내요? 그러지. 이건 안 내지. 그럼 이 두 놈은 어디하고 똑같냐면 주말 농장, 주말 체험이용농일 때 농지증 내는 거 알죠? 그 다음 전용 허가 신고한자, 학교, 공공기관 연구회 시험 연구, 얘들일 때 대학교 같은 데 있잖아요. 얘들은 농지증은 발급받지만 영농계획서를 면제한다니까요. 그러죠? 아, 그 얘기였네. 그래서 이때는 농지증은 형식적으로 발급받지만 영농계획서 면제 아닙니까? 보통은 매매, 증여, 교환, 그 다음에 경매라든가 할 때 농지증 내야지. 시구 읍면사무소 가서. 이때 영농계획서 들어가 안 들어가? 영농계획서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야 되지. 그래야 발급을 해주지.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할 사항 어떤 거? 뭐 심을지 그거 아니요. 모시모시. 그래서 면적, 노동력, 농기계 장비 확보, 뭐 심을지, 이용 실태.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주말 농장하고 똑같이 영농계획서만 면제받는 사유라고. 농지증 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잖아요. 농지증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발급받는 걸 찾으라는 거지. 오케이? 98번 대리경작 임대차. 여러분 저 대리경작이라고 너의 땅에 농사 지으라고 정해졌잖아요. 수확량의 몇 퍼센트를 땅주인한테 줘야 돼요? 콩 한 가마 2달 내에.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으로 하고요. 자, 임대차 기간은 서면으로만 해야 되죠? 몇 년 이상 계약 기간? 3년 이상의, 그렇지, 임대차 3년. 4번 한번 보세요.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고 이 경우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으면 3년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임대인 있지요. 빌려준 사람이 병으로 군대 가가지고 불가피하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3년 미만 정해도 되지. 나 2년만 군대 갔다 올게. 2년만 하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5번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 소유하는 자는 주말 체험 영농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자신 농지를 임대할 수 없다. 어지럽다 진짜. 뭔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내가 농지 소유자죠. 얘가 옵니다. 형님 그 농지를 나한테 빌려달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제가 그 농지를 빌려가지고 인터넷으로 광고해가지고 도시민들한테 주말 영농 목적으로 2,000평 빌려주면 300평씩 나눠서 100평씩 나눠서 주말 체험 목장으로 빌려주려고 그래요. 그런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이 땅을 빌려주려고 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고 야가. 그런 걸 업으로 하는 자가 나한테 와서 빌려달라 그런다고. 그럼 나는 빌려줘야지. 빌려줄 수 있다니까요. 그 얘기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 농장으로 빌려줘도 되지만 내 땅 아닌 땅을 내가 빌려서 다시 주말 농장으로 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요. 전대차 비스무리하게 된다고 했다니까요. 법으로. 자기의 농업 경영을 위해 농지 소유한 자 나는 주말 농농 체험 목적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라고 했죠. 야가 주말 농장으로 임대해 주려고 그걸 업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야가 나한테 빌려달라고 한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뭔가 간단하네. 자, 이거 여러분 이거 농지 전용허가 신고 전용 협의 마친 농지 취득하는 자 개발부담금 돈 내야 돼. 돈. 그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이행강제금은 그게 아니잖아. 왜? 벌금이라 그러지. 자, 5만을 아버지한테 상속 받았어. 자, 1만 빼고 4만 팔아야 되죠. 상속 받은 지 몇 년 내? 1년 가도록 안 팔아. 너 왜 안 파니? 명령 날라오지. 그러죠? 6개월 내 팔으라고 해. 근데 안 팔아. 그러면 이행강제금 날라가는. 처음 명령했는데 6개월 다 안 팔면 그때 이행강제금 1년에 몇 번? 완샷 땅값에 20% 팔 때까지 5번 두드려 맞으면 쌤 러시안 캐시 가서 빌려야 된다고. 얘는 농지 보전 부담금 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얘는 안 내지. 이리서 사용한다고 허가받는 자들은 안 내도 되지. 복구비를 예치한다. 복구비. 야는 농지로 복구를 해야 되니까. 야는 농지 보전 부담금. 야는 농지 복구비. 오케이? 그런 용어를 빈칸 용어로 낸다니까요. 1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자 99분의 1번이에요. 마을회관부지로 전용할 때는 허가받을까요? 신고할까요? 그렇죠. 그 마을회관 이런 것들은 신고합니다. 2번 농지 전용 허가받은 자가 조업 종지 명령 위반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O, X 찍어야지요. 왜 X요? 농지법에서는요, 딱 한 놈 조치 명령 위반했는데 공사 중지하라고 했는데 위반하고 계속 공사한 놈 있죠. 취소 반드시 하여야 한다. 거짓으로 전용허가 받은 자나 농지 보전 부담금 내야 되는 안 낸 자들은 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니까. 잠깐만. 농지법 있죠. 전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조치 들어갈 때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게 하나가 있어요. 공사 중지하라고 했는데 그런 공사 중지하라는 조치명령 위반하고 계속 한 놈이요. 막걸리 묻고 반드시 취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거짓 부정하게 전용허가 받은 자 있죠. 또는 농지 보존 부담금 납입하지 않는 자 해놓고 그 전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다니까. 틀려요 그러면? 그러면 2번은 취소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3번 농지를 농업인 주택부지로 전용할 때 시군구 신고하는 거 맞아요? 아까 농업인 업인용 주택부지로 쓴다. 그죠?
마을회관 공동이용시설 쓴다. 유통가공시설 쓴다. 그러면 신고하잖아요. 4번 농지 전용 허가권자는 농지 보존부담금 납입을 조건으로 전용 허가를 합니다. 해야의? 5번 농지를 간이농업용 시설의 용도를 잡아요. 일시 사용한단 말 나오죠. 시군구에 허가받는 건 맞는데 농지 보존부담금 내나? 안 내죠. 뭘 낸다고 그래서 그 대신에? 예? 복구비. 이건 발음이 되잖아요. 복구비를 예측해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얘들은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는 거고. 100번. 여러분 저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지정하게요? 프라이팬 손잡이 기억나죠? 시도지사. 노른자에는 뭐요? 진흥구역. 흰자위는 보호구역. 둘 다 합쳐서 농업진흥지역, 녹간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에 지정하는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되고. 틀린 건데 5번 한번 봐요. 5번.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요거 꼭 한번 훑어보려고 지금 묻는 거예요. 보호구역이 흰자위죠. 보호구역은요 진흥구역 안에서 되는 건 다 돼요.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러잖아요. 보호구역 안에서는 주말농원 사업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부지가 2만 미만인 것에 하나에 한다. 자, 관광농원 사업을 위한 시설이 2만이요. 주말농원 사업은 3천이요. 태양에너지용한 발전설비 설치할 때는 얼마까지? 자, 그 밑에 핵심 보세요. 핵심. 기억. 관광농원 사업 나면 얼마? 2만. 니요. 주말농원 사업할 때는 3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나올 때는 1만. 미만. 요 면적은 좀 봐놔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어디에다 설치한다고? 진흥구역, 보호구역. 보호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거. 보호구역에서만. 진흥구역은 안 돼, 이건. 자, 관광농원이 나오면 얘가 더 커야 되죠? 2만. 그 식구들에게 주말농원 사업할 때는 3천. 태양광 패널 설치할 때는 1만. 요 세 가지는 어디서만? 보호구역에서만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어째 이틀 만에 공법 다 끝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 끝나긴 끝났는데 지난주에 한 게 문제 다 기억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 복습해야죠. 그래서 우리 합격할 수 있다. 그러죠? 끊임없이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합격할 수 있어요.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있잖아요. 주택법부터 복습하세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쉬운 거부터. 주택법을 전신 먹고 있다가 2시간 복습 딱 하고 자신감 만땅하면 개발법 들어가요. 개발법. 그리고 정갈하게 밤늦게 정비법 하는 거예요. 정갈하게 집중해야 되니까. 그래서 복습 꼭 해놔야 돼요. 자, 다음 주부터는 40문제짜리 나가요. 다음 주에는 기본서 있어요? 기본서? 기본서하고 야하고 같이 가져와 보세요. 동영 문제 좀 센 게 나가니까. 센 게 나가니까 뭐 들고 와야 돼요. 같이. 기본서 없으면 요거라도 가져오면 돼요. 가져와야 돼요. 자, 오늘 이만합니다. 수고했습니다.